자, 애프터 이펙트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으로 움직여서 애니메이션 하는 그런 작업 한번 해봅시다. 뭐 모션 그래픽이나 VFX 같은 걸 하는 이유는 뭐 현실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포토샵에서 이미지 작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폴더 만들기. 적당한 이름 하나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소스를 가져올 소스를 저장해둘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필요한 이미지를 넣는데, 보고 따라할 때는 여러분들 내리기 전용 수업 자료에 이미지 자료 들어가면 지금 테스트로 보여줄 거는 포레스트랑 그 다음에 그린시 터틀 이 두 가지로 작업을 할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면 됩니다. 보면서.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해 두고요. 자, 일단은 거북이부터 작업을 해 봅시다. 포토샵 열고,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거북이가 있는 거라서 뭐 기본적으로는 잘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객체 선택 도구로 일단 대충 선택을 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따졌죠. 근데 여기 부분이 지금 색깔이 비슷한 게 있어서 제대로 안 따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은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만 살짝 보정을 해줍시다. 이렇게 더 추가할 때는 플러스 쉬프트 눌러주고 플러스, 빼줄 때는 Alt 눌러주고 빼주기.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할 바에야 처음서부터 펜툴로 따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면 펜툴로 따주면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포토샵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일단 점점 포토샵이 스마트하게 따주는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단박에 따지는 날이 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선택을 하면 무조건 패더가 1씩 먹도록 이렇게 해놨었어요. 선택 툴에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었으면 그냥 패더 1만 매겨줍시다. 그래서 복사 해주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자, 그래서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와주고, 자, 이렇게 와주고 일단 지금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여기가 잘려버려 가지고 여기를 좀 보충을 해줘야겠죠. 이게 뒷다리겠지. 꼬리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를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펜 툴로 이용을 해줘서 경도는 그냥 빵으로 해줘야지 부드럽게 되니까, 그 다음에 크기 적당히 해줘서 이 모양을 Alt 눌러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연장해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 잘라내는데 어떻게 잘라낼 거냐면 이쪽 앞다리 2개 잘라내주고 그 다음에 요 뒤 잘라내주고 그 다음에 눈 깜빡이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쉬운 부분부터 해봅시다. 뒷부분부터 잘라내기. 그래서 이번엔 올인 레이어. 그러면은 이렇게 오려졌죠?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움직일 때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지금 뚫려 있는 부분을 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도 얘가 이 뒤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잠깐 눈깔 지워주고 여기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스탬프로 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다시 컨트롤 T 해서 움직였을 때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쉬운 요 앞발 왼쪽 앞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는데 이거 해줄 때 여러분들이 포토샵 작업할 때 제일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가 안 된다고 그럴 텐데 보통 보면 레이어 선택 잘못했을 때가 제일 많아요. 지금 잘라내는 게 지금 잘라냈으면 얘 선택되고 얘를 작업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새로 작업하는 이 레이어잖아요. 그럼 이 레이어 가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런 거 빼먹기 쉬우니까 잘 체크를 하고 올인 레이어 마찬가지로 얘도 뒤로 가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채워줘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작업하다 보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페더를 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딜레이트해서 잘 지워줘서 나중에 이런 찌꺼기들이 완성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토샵 할 때 질문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딴 데 가서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선택 도구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미세하게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럴 때 안 될 때 레이어는 맞는데 왜 안 되지? 그럴 때는 무조건 컨트롤 D 해서 선택을 풀어주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조금만 더 작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모양을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되니까. 나중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해주는 게 나중에 작업하다가 너무 조금 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작업해 가면 나중에 위치도 바뀌고 약간 불편해지니까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작업을 해두세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T 해서 이거 많이 움직여도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앞발 작업을 해줘야겠죠. 레이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펜툴로 하는 거 잠깐 보여줄게요. 펜툴로 했을 때는 모양이 아니라 패스로 해줘야 되고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펜 툴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선. 해주고 선택이 됐으면 여기 패스에 가서 컨트롤 누르고 선택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 키 선택 영역 만들기, 그리고 패더 1 매긴 상태에서 오케이 눌러주고, 잘라내거나 복사할 때는 요 선택 툴로 다시 가서 올인 레이어 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니까 몸에서 얘를 빈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겠죠. 자, 일단 이런 찌꺼기 조심해주고 딜레이트 해줘서, 그 다음에 스탬프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보면서 해줘야 돼요. 여긴 잘 안 보이겠지만 대략 모양을 잡아주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문제가 없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눈 깜빡임 해주려면 여기 가서 눈 깜빡임을 해줘야 돼. 자, 저번같이 그림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근데 이번에는 컷하지 말고 복사 그냥 덮을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변형 뒤틀기로 적당히 이렇게 감게 해주면 그러면 이런 식의 눈 감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준비가 됐고, 이름을 가서 작업하기 편하게 이름을 바꿔줍시다. 그래서 일단 배경 필요 없으니까 배경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레이어 위치, 그 다음에 눈꺼풀, 얘는 오른 앞발, 얘는 몸, 맨 앞발, 얘는 뒷발, 꼬리인지 뒷발인지 어쨌든 뒷발이겠죠. 꼬리는 조그마니까. 자, 그리고 저장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줘서 PSD로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논일 숲속을 작업을 해봅시다. 자, 얘가 이 숲 뒤에서 이렇게 와서
저 뒤로 간 다음에 다시 요 나무와 요 나무 사이로 와서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 레이어, 요 레이어, 그 다음에 요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앞쪽부터 선택을 해주는데, 지금은 요 정도는 요 툴로 해주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간단하게 됐죠?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사한 레이어 해주면 얘가 이렇게 좀 지글지글해지긴 하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그냥 후딱 지나갈 거니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뒤로, 처음에 이 나무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나무 뒤도 일단 대략 따보고, 잠깐만 보정해주고, 여기로 뒤로 가서 요 사이로 올 거니까 일단 얘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얘랑은 원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얘를 복사해줘서 얘랑 얘 복사. 그러면 요렇게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을 더 보자면 여기 나중에 이 뒤에서 나올 거니까 여기 희끗희끗한 부분은 거기가 살짝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색상 범위 여기 정도 살짝 잡아주고, 띄우개로 그 부분만, 여기 딴 데 하얀 부분도 잡힐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만 이렇게 살짝 지워주면 나중에 살짝 거북이가 나올 때 여기로 사이로 쏙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된 거, 원래 이 뒤로 갈 거, 그 다음에 요 나무와 요 나무 사이에 오게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요 숲을 사이에서 맨 처음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간략 툴로 대략 잡아주고요. 이만큼 다 잡아주고,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복사한 레이어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숲을 사이에 더 거북이가 나와야 되니까 색상 범위 여기 희끗희끗한 부분 먼저 잡아주고, 환경을 좀 줄인 다음에 지우개로 살짝 이렇게 나오면 대략 될 거예요. 지금 멀리 있는 부분이라 아주 디테일하게 안 잡아줘도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해줘도. 그래서 다시 숲을 레이어 하나, 그 다음에 뒷나무, 그 다음에 앞나무.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마찬가지로 PSD로 저장.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에펙을 열어서 이 두 개를 가져오면 되겠죠? 일단 포레스트 먼저 가져와서, 가져올 땐 항상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요거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작업한 레이어대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터틀 가져오면 마찬가지로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확인. 그래서 더블 클릭해주면 얘도 이렇게 왔어요. 이름 그대로 다 왔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거북이를 움직여야 되는데, 자, 팔도 몸에 따라갈 거고 눈꺼풀도 몸에 따라갈 거고 뭐 이쪽 팔도 몸에 따라갈 거니까 얘를 다 링크를 몸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세요. 몸, 눈꺼풀도 몸. 됐으면 몸을 만약에 움직이면 같이 다 따라오죠.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뒷발 요 중심축 바꿔줘야 되니까 중심축 바꿔줄 때는 요 툴로 얘로 요쯤 왔을 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쯤 왔을 때 중심이 맞을 것 같고, 오른 앞발도 여기 부분에 갖다 줘야지 맞고, 눈꺼풀은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눈꺼풀부터 해봅시다. 이거는 오퍼서티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불투명도 처음에 빵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조금만 참 시간부터 조정합시다. 시간 이건 길 필요 없으니까 15초 정도만 합시다. 15초. 나머지는 지금 이 사이즈가 1024-768 요 사이즈라서 이게 옛날에 윈도우 XP의 배경화면이었던 거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 보통 윈도우 해상도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해상도로 잡혀 있는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15초 정도만 확인을 해주고 15초 나왔죠. 그 다음에 한 요쯤 됐을 때 스톱워치 체크해주고 한 프레임만 움직일 때 단축키 컨트롤하고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한 프레임만 움직여주고 100%. 그 다음에 세 프레임 정도만 움직여주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현상 유지는 요 마름모 체크 현상 유지.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다시 한 칸만 더 가서 빵. 그러면 깜빡 이렇게 됐죠. 거북이가 너무 빨리 깜빡했나? 조금만 늘려 사이를 벌어줍시다. 그러면 깜빡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사이가 벌어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상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니까 바로 뜨게. 실제로 영상 편집해보면 눈 깜짝하는 거는 한 프레임이 보통 안 나와요. 눈 감는 순간과 뜨는 순간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껌뻑 두 번 연속 껌뻑 이 정도로 껌뻑 마지막 한 번만 더 껌뻑 이렇게 해주면 플레이 해보면 껌뻑 이렇게 됐죠. 눈꺼풀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앞발 왜 뒤로 가버렸지? 다시 잘못됐으면 이렇게 확인해주고. 자, 이왕이면은 얘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작업하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회전만 쓸 거잖아요. 지금 회전만 쓸 거니까 얘랑 컨트롤로 동시에 잡아주고, 회전은 로테이션에서 R이에요. 단축키로. 그러면은 보기가 편하죠. 다 열어보는 것보다. 그래서 회전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얘가 이 정도 오게, 얘도 이 정도 오게 작업을 해주고, 스톱워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읍시다. 그래서 1초 정도, 1초 너무 느린가? 20프레임 정도 갔을 때 얘가 이렇게 플레이 잠깐 해볼까요? 조금 빨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안 될 때가 많죠. 실시간 안 되면 실시간 안 된다고 정보에 떠요. 이렇게 쭉 해주고, 얘가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한번 당겨주고 파닥파닥 한번 해봅시다.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요거를 간격을 줄일 때는 얘를 전체를 잡고 요 일정한 간격으로 요 사이를 줄이려면 Alt 눌러주고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보강이 되죠. 그 사이에 얘가 다시 원래대로 Ctrl C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그 사이에 오고, 얘도 똑같이 복사를 해줘서 Ctrl C 지금까지 왔을 때 Ctrl V. 그러면 한 주기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를 복사를 할 때 이렇게 잡고 복사를 해버리면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얘를 보여줄게요. 지금 Ctrl C, Ctrl V. 그럼 레이어가 복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복사를 해줘야 돼요. Ctrl C, Ctrl V. Ctrl C, Ctrl V. Ctrl C, Ctrl V. 그러면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다시 Ctrl C, Ctrl V. Ctrl C, Ctrl V. Ctrl C, Ctrl V. 한 번만 더. Ctrl C, Ctrl V. Ctrl C, Ctrl V. Ctrl C, Ctrl V. 그러면 대략 요 끝에 가서 그러면 대략 15초까지 플레이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얘네는 전체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키프레임 도움에서 천천히 들어가기 나가기. 이건 많이 쓰니까 단축키 외워두세요. F9. 그래서 F9 해주면 움직임이 조금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몸통도 회전을 살짝 줘볼까요? 몸통, 이 숲에 와서 몸통 움직임을 줘도 되지만, 숲에서는 그냥 위치 정보만 이동을 시켜주려면 여기서 회전을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을 여기서 당겨줬을 때 살짝 기울어지게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왔을 때 풀어지게. 그러면 조금 더 기울여도 되겠다. 그리고 F9. 자, 됐죠? 그러면 얘도 복사를 해주면 같은 주기니까 맞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맞추기. 여기 팔이 살짝 잘리는 것 같으니까 위치를 살짝 위로 올려주면 지금 몸을 뭘 해도 얘네가 따라가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레스트에다가 터틀을 가져와서 준비시키면 되는데 요거 때문에 이 포토샵 작업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여기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풀에서 시작해서 요 나무 뒤로 갔다가 다시 요 나무 사이로 와서 이렇게 지나가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 사이에서 시작하면 돼요. 아, 이것도 시간 바꿔놔야지. 15초만 하기로 했으니까 15초. 자, 그리고 크기는 작게. 처음엔 멀리서 시작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좌우가 바뀌어야겠죠? 좌우가 바뀌려면 3D로 해줘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180도. 그럼 좌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이쯤에다가 시작을 해서 조금만 더 작아도 되겠다. 10 정도 맞추기 해놓고, 자, 여기서 위치랑 비율이랑 그 다음에 방향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위아래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 방향이 이쪽은 아니고 Z축으로 움직이지 이렇게 되는구나. Z축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4개를 다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지고 위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약간 이렇게 곡선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 안 보일 때 얘도 바뀌고 비율은 나중에 한꺼번에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잠깐 텀 있는 동안에 얘를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이번엔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 얘가 일단 이렇게 와서 비율 크게 지나가게 하면, 자, 일단은 비율이, 이건 너무 커졌다. 여기까지는 좀 작아야겠네. 비율이 여기까지는 한 15% 정도만 크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게. 일단 이렇게 됐고, 여기서는 마지막에는
한 60 정도로 커져도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처음엔 이렇게 가는 것까진 맞죠? 이렇게까지는 이 뒤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맞는데 요로 바뀌었을 때 요 뒷나무와 요 수풀은 역할을 다 했죠. 마스킹하는. 그러니까 걔는 둘 다 잡아주고 Alt 눌러주고 여기까지. 그러면 요 뒤에는 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배경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앞만 남았죠 지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살짝 여기 아른아른하게 보이는 것도 나왔고, 아까 여기를 좀 살짝 지워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래로 갔다. 위치를 살짝. 자, 그러면 모양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빨리 갔네. 그러면 얘네 둘도 여기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 됐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잡혔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펙트까지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최종 영상은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좀 작으니까 이번에는 FHD 말고 HD 사이즈로 해봅시다. 그래서 새 컴포지션 해주고 1280, 그냥 HD는 720이죠. 1280, 720, 15초 그대로. 그래서 제목도 영상 나가는 제목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레스트 작업한 요 컴포지션을 일로 갖고 오면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좀 안 맞으니까 살짝 깨지더라도 일단 비율을 좀 높여주고, 자, 그리고 처음엔 이렇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좀 위쪽에 앵글이 가 있다가 마지막에 됐을 땐 앵글이 이렇게 내려오게. 이게 처음엔 조금만 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로. 아, 참, 그거 안 했다. 자, 다시 여기로 가서 처음에 얘가 뒤에 있을 때는, 뒤쪽에 있을 때는 효과, 가우시안 그림. 그래서 이 효과가 처음에 했을 때, 맨 마지막 한 이쯤 왔을 때는 초점이 맞아도 되니까 흐림 체크를 해주고, 빵으로 체크해주고, 뒤쪽에 있을 때는, 이쯤에 있을 때는 흐림을 너무 많이 갔나? 40도 너무 많다. 30. 그러면 멀리 있다가
관점 여기 왔을 땐 초점이 맞게. 이쯤 왔을 때 맞아도 되겠네. 효과에서 다시 이쯤 왔을 때 여기에는 여기선 F9 줘서 천천히 초점이 맞게. 됐죠? 그럼 다시 최종으로 가서 그러면은 뒤에 있을 때는 포커스가 좀 아웃되고 앞으로 오면 포커스가 맞는 걸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도 근데 까먹지 맙시다. 저장하는 거. 저장을 까먹었었네. 바탕화면 까먹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제 점점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복잡한 작업 하다 보면 컴퓨터가 못 견디고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은 항상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리고 순시로 컨트롤 S. 물론 오토 세이브가 있긴 한데 오토 세이브가 결정적일 때는 안 되고 있을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말 신중한 작업을 한 20분간 했다. 근데 오토 세이브가 25분 전에 했다. 그럼 20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컨트롤 S. 물론 여기서 순간 그 환경 설정에서 저장이 어딨냐? 자동 저장. 여기서 저장 간격이 20분 돼 있죠. 요걸 줄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한 15분마다 한 번씩 저장해줘라. 이렇게. 근데 이것도 간격을 자동 저장을 짧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왜냐면은 지금 간단한 작업이니까 저장이 금방금방 되지만 나중에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저장될 때 약간 로딩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체 시간이. 그러면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저장되고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저장돼서 지체되고 그러면 더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저거는 신중하게 고르세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다 이펙트를 좀 넣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색깔 바꾸는 거는 포토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포토샵에서 쓰는 것처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색상균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요 HLS가 포토샵에서 보는 그 색상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색상을 돌려줄 수 있는 이 색깔로 해볼게요. 자, 거기다가 효과 흐림 아니야 왜곡 어디 있냐? 왜곡의 파도 비틀기.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방향도 살짝 바꿔주고 폭이 너무 자발맞으면 촌스러워 보이니까 아이고 이거는 그 파도의 간격이니까 얘는 조금 넓게 높이는 너무 많지 않게 살짝만 느껴지게 지금 요거 실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렌더링 되면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면 자 여기 리얼 빨간색 뜨면 리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보에서.
그러면 요 녹색이 있을 때 렌더링 된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조금 세네. 3 렌더링 돼도 그렇네. 그 다음에 속도도 이거 조절할 수 있거든요. 속도도 지금 1보다 0.7 정도로만 속도를 늦춰봅시다. 렌더링 해봐야겠네. 이거는 실시간으로는 요런 약간 이미지 왜곡을 주는 요런 이펙트들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컴퓨터가 물론 좋으면 되지만 지금은 이 녹화도 하고 있고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자,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이펙트를 더 넣어 봅시다. 일단은 얘를 여기까지 메인이 들어왔을 때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주고 아래 건 눈가는 살짝 지워줘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빛 나오는 느낌을 조금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하얀 부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효과 중에 키잉은 이제 따주는 건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일단 추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만 지금 전체 레벨에서 이 정도 부분이 있는데 이 하얀 부분만 쓸 거니까 얘를 이렇게 당겨주고 그러면 하얀 부분만 좀 남죠. 얘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부드러움을 이렇게 해주면 부드러움이 조금 생기죠. 이렇게 하얀 부분 이 정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밝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색상 교정에 여기에서 밝기를 확 밝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블러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방사형 흐림 원형으로 나가는 방사형 흐림을 딱 주면 지금은 이렇게 흐림이 좋는데 얘를 회전이 아니라 확대 축소를 해주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양을 확 늘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됐고 그 다음에 중심을 여기쯤에다가 나가는 걸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죠. 확 그 다음에 이왕이면 곱게 그리고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렌더링이 꽤 걸리죠. 이게 키잉 되고 블럭까지 준 거라서 이거를 세게 작업하니까 화면 녹화가 안 돼 버렸네. 다시 이거를 200 정도로만 좀 줄이고 자, 그럼 원본하고 다시 확인해서 이 정도로 된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물방울 모양을 한번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물방울 모양을 잡아줄 때 이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펙트 많이 넣어서 좀 괴로워하니까 일단 꺼주고 물방울 모양 먼저 잡아주고 확인해 봅시다. 이 물방울 모양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효과 중에서
효과 중에서 시뮬레이션이 뭐 이렇게 뭐 물방울 만드는 것도 있고 저 뭐냐 비 내리게 하는 것도 있고 눈 내리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얘를 레이어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양 레이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단색 새로 만들기, 단색 그냥 빈 흰색 하나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색에다가 효과를 넣어주면 돼요. 시뮬레이션 버블. 그러면 양 조절 맨 위에 거 양 조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스피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스피드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너무 많이 하면 징그러우니까,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얘는 버블 사이즈 좀 작게 합시다. 작게 했으니까 좀 양을 늘리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본하고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빗는 것까지. 그러면 이렇게 일단 됐으니까, 이거는 이펙트를 많이 넣을 때는 렌더링을 해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보고 다시 조정하고 렌더링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펙트를 많이 넣을 때는. 근데 지금 효과 몇 가지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여기 다양한 효과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봐서 나만의 뭐 특별한 느낌 한번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장 수시로 잘 하고 일단 렌더링 한번 해봅시다. 이 타임라인이 되는 컴포지션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디어 엔코더 대결의 추가,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여기 들어왔으면 우리는 무조건 H264에 소스 일치, 중간 비트 전송률, 그 다음에 저장 위치 잡고, 다음에는 거북 렌더링. 이펙트를 잔뜩 넣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자, 렌더링이 끝났으면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렌더링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펙트를 많이 넣고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조금 지리한 시간이 조금 생기게 마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약에 미디어 엔코더가 제대로 안 먹으면 어떡하냐 했을 때 무압축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프리미어에서 불러와서 다시 렌더링 하라 그랬는데, 원래는 이 애프터 이펙트를 저장한 상태에서 프리미어에서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냐면,
이게 완벽하게 불러와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본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지금은 프로젝트로 렌더링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가 열리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 불러올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걸 불러오면 나머지도 다 불러와지게 돼 있어요. 확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불러와지죠. 그래서 이거를 뭐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도 되고, 이게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 프리미어 내장 미디어 엔코더로 내보내도 돼요. 근데 이제 원래는 프리미어 작업을 한 거를 에펙에서 불러올 수 있고, 에펙에서 작업한 거를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프로젝트체를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점점 100%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느 요소가 빠져 있거나 어느 이펙트가 안 먹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완전히 둘이 호환되는 건 아니라서. 근데 거의 뭐 99%는 호환되는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부분들이 렌더링 해보면 이 부분이 뭐가 안 됐었네 뭐 이런 부분이 가끔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체를 불러와서 렌더링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렌더링 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 과제는 거북이는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미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이미지를 이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배경은 조금 다른 걸 써서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고 이펙트를 넣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상상을 동원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